잠깐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장 마감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상승이 보여졌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공포지수가 익스트림 그리드 80에 도달하였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은 풀이장 현재 좋지 않게 출발하고 있고요. 커뮤니티에 말씀드린 대로 공포지수 75를 넘겼기 때문에 저는 비중 10%를 추가 매도하였고요. 현재 공포지수가 80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더 오르거나 적절한 상황을 봐서 이제는 비중 20%를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롱의 비중이 50%만 남는 것이죠. 오늘도 만약 상승한다면 비중 20%를 추가 매도합니다. 그 다음 매도 구간은 공포지수 85입니다. 하지만 85, 공포지수가 85인 경우는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봤는데도 못 본 척 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확실한 것은 23년에는 공포지수 85는 본 적이 없고 공포지수가 최고였던 시기는 83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이후의 조정은 그냥 쳐맞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충분한 수익 실현을 하였고 충분한 현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조정을 그냥 쳐맞겠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후의 대응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이죠. 6월에 이 구간 공포지수 82였습니다. 그리고 7월이죠. 7월에 이 구간도 공포지수 82였습니다. 장중 한때 83까지 올라갔었고 결국 마감은 공포지수 82였죠. 그리고 현재 여기 공포지수 80입니다. 그대로 존버하였다면 엄청난 수익을 내었겠죠. 하지만 왜 더 시저는 편한 길을 놔두고 4848을 하느냐? 왜냐? 저는 나스닥 1배 지수 QQQ가 아니라 나스닥 3배 지수 TQQQ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부터 TQ를 10년 동안 20년 동안 장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럴 생각이었다면 그냥 QQQ를 사고 단 한 번도 매도하지 않고 차트도 보지 않고 그냥 계속 존버를 했겠죠. 하지만 우리 TQ는 괴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괴리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존버하는 것보단 고점이다 싶을 때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였고요. 이 지점 공포지수 82에서 조정을 보일 때 21선에서 매수를 하였다면 약간의 기간 횡보를 보이고 다시금 공포지수 두 번째 82로 도달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기간 횡보 후 다시 공포지수 80을 찍으러 간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재현될 경우 차트를 확인하고 올라가고 있는 중앙 이평선을 지지하는 흐름을 보일 때 다시 분할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TQQQ를 말이죠. 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꼭 따라할 필요는 없으며 여러분은 본인의 뷰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배 지수 기준으로 RSI 78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지금 만약에 오늘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섣부르게 따라붙을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최근에 신방님이 예비군 멤버십에 가입해 주셨고요. 음료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연파파튜브님이 다시금 시저스 UDT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분이 계셔서 가볍게 설명해 드리면 시저스 예비군은 음료수 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그냥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에 한해서 가입해 주시면 저에게 음료수를 후원해 주시는 멤버십이고요. 정규군 커피 후원이죠. 제가 가끔 주말에 올려드리는 멤버십 전용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 전용 동영상이죠. 그리고 시저스 UDT 저는 지금 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장이든 국장이든 간에요. 저의 국장 매매는 단타 매매입니다. 고정이 오거나 상승이 오거나 그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일 종목의 매매이기 때문에 지수와는 상관없는 종목을 주로 매매합니다. 그 말인즉슨 국장이 조정이 와도 저는 벌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리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원님들의 종목을 상담해 주는 것도 거의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저의 매매 일지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는 거죠. 참고하실 분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운영 중인 시저스 UDT도 참고하실 분만 참고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본인과 매매 스타일이 맞지 않다고 나가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사실 단타 출신이고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은 장투가 아니라 단타입니다. 국장의 단타요. 저는 국장의 이 썩은 곳에서 10년 이상을 단타로 승리해왔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조하시면 저와 1대1로 채팅을 할 수 있으니 문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본 계좌의 수익률 한번 보시죠. TQ가 종가 기준으로 올해 193%, 저는 203%곧 따라잡힐 예정입니다. 워낙에 미장을 큰 시도로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뭐 미미합니다만 수익률만큼은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현재까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 더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더 시저의 5번째 계좌. 사실은 제가 계좌가 되게 많아요. 계좌가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번째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수익률은 약 76만원. 미미하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22년 공포지수 탐욕의 시기에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제가 순간적으로 미쳤었는지 그때 TQ와 속슬, 루시드를 매수했어요. 그리고 루시드는 수익 실현을 하고 한 개만 남겨놓고 현재 마이너스 80% 맞고 있죠. 24,500원. 치킨을 날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제가 소액 매수하고 물렸어요. 물려서 완전히 포기해버렸죠. 이 계좌를 포기해버렸어요. 한 300만 원 원금인데 계좌를 그냥 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 방치하였고 오랜만에 오늘 한번 열어보니까 무려 26%나 수익이더라고요. 제가 이 계좌를 버릴 때 생각했던 것은 이 계좌마저 양전을 한다면 과연 양전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학개미 중에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 계좌가 양전을 한다면 정말 나스닥이 크게 오른 시기라고 생각하고 본 계좌를 크게 수익 실현하자라고 다짐했었죠. 그리고 그 시기가 드디어 왔습니다. 저는 오늘 비중 20%의 매도 타이밍을 보려고 합니다. 결국 제가 승리한 거죠. 모두가 무슨 공포지수 매매냐 개소리 하지 마라. 너 같은 하수도 유튜브를 하면 나도 하겠다. 이젠 개나 소나 유튜브 한다. 그런 악플들을 무수히 받고 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드디어 승리하였습니다.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푸덴코럽션 체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보조 지표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0.6대가 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근데 왔네요. 그럼 뭐겠습니까? 매도하는 거죠. 물론 시장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비중 20%만 오늘 밤에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거죠. 전에 공포지수 최고점이었던 82 구간의 푸덴콜 옵션도 0.64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어쩌면 오늘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TQ의 최고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말 경이적이네요. 0.64 경이적인 수치입니다. 익스트림 그리드고요.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현재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어쨌든 5일선을 빨간색 5일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오를 수도 있는 이때처럼요. 다시 오를 수도 있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다시 오르더라도 제가 그어드린 이 지지라인 저항 라인이기도 한 이 지지라인 여기만 깨지 않으면은 뭐 1배 지수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유가 WTI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지만 어쨌든 21선을 상방으로 돌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일선, 빨간색 5일선, 파란색 11선을 상방으로 돌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21선까지 돌려버린다고 하면 증시에는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WTI 국제유가와 나스닥 지수는 약간의 디커플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도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가 관련주들도 저가에 어느 정도 매집을 해놓은 상태고요. 모든 것을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도 저는 상관없어요. 현금 비중도 많고요. 그렇다고 롱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요. 전부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상방 저항선을 터치하고 딱 멈췄네요. 기가 막히게 또 선을 그었죠. 선은 이렇게 그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어야 됩니다. 일단 상방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오늘 밤이라도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초장기 상방 저항선 하나 남은 거죠. 파란색 선 깨러 가는 거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한 방에 뚫는다는 것은 솔직히 쉽진 않을 것 같고 좀 더 매수의 찬스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계속 매집은 하고 있지만 오를 때 매수는 하지 않고요. 내릴 때 매수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오를 때 매도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줍줍하면 좋잖아요. 오를 때 매수를 하게 된다면 마음이 되게 조급해집니다. 그러면 또 매도해야 되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요. 일단은 테슬라는 추매는 하지 않겠습니다. 물량은 많이 모으지 못했지만 수익권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양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TQQQ 차트 보겠습니다. RSI 80, 개별 종목에서는 80 이상, 85 이상도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데 이 지수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RSI가 일봉상 80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항상 오늘이 고점이 아닐까라는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는 자리죠. 물론 매수의 자리는 아닙니다. 저점에서 이러한 저점에서 매수한 더 시저 유튜버를 계속적으로 봤던 오랜 구독자분들의 즐기는 구간, 보유자의 구간인 것이죠. 속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술 같은 경우는 그저께 살짝 조정이 나오고 말아 올리고 다시 어제 좀 올라주고 뭐 오늘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즐기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5일선이 깨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 또 차익 실현에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속술은 조금 더 매도를
분할 매도로 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주 황제. 저는 이 불주 황제와의 이별을 준비 중입니다. 사실은 불주도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었긴 하지만 제일 매도를 하지 않은 종목이 바로 불주입니다. 하지만 이제 불주와의 이별이 그렇게 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조금씩만 매도했냐면 처음부터 조금밖에 못 샀기 때문입니다. 약 1,000만 원 가량을 샀었고요. 불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금액과 수량을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방 매도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한방 매도를 하게 되면 제가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주 황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숏의 일봉 보조지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보조지표의 형태가 나왔죠.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할 시, 여기도 아래에서 위로 돌파했죠. 그러면 살짝 올랐죠. 여기도 아래에서 위로 돌파했을 때 뭐 살짝 올랐죠.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다시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려는 흐름이 오늘 밤에 당장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섣불리 롱을 다 매도할 시기는 아니고요. 숏을 몰빵할 시기도 아니고요. 항상 매매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절대로 한방 매수, 한방 매도를 하면 안 되고요. 조금씩 조금씩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움 전사들의 순매수 현황을 보면은 갑자기 TQ가 올라왔네요. 지금까지 뭐 하다가 도대체 23년 1월 1일부터 현재 20일까지 12월 20일까지 계속 올랐는데 주식이 계속 올랐어요. 물론 등락폭은 있었지만 길게 주봉으로 보면은 계속 올랐다고요. 공포의 구간에서 계속 사라고 했잖아요. 그땐 도대체 뭐 하다가 이제 TQ가 RSI 80을 찍었는데 왜 이제서야 TQ를 매수하는 거죠? QQQ는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QQQ는 파는 종목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모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애플도 이해가 가요. 뭐 TSLL 뭐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근데 왜 지금 TQQQ를 왜 지금 사냐 이거죠 제 말은. 단타를 치려고요? 단타를 그렇게 잘하십니까? 국장에서 맨날 단타 치는 저도 미장에서는 단타를 안 치는데 잠시 흥분한 점 사죄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74 굉장히 또 다시 올라왔네요. 비트코인을 보면은 삼각 수렴을 하고 있네요. 오늘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는 있으나 어쨌든 이 삼각 수렴의 저항선을 깨지는 못했기 때문에 다시 흐름이 상방이다라고 섣불리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21선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저항선에 걸려 있다는 것은 깰 수도 있다는 상방으로 다시 시세를 줄 수도 있다는 흐름으로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치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나스닥이 오르면 비트가 조정을 주고요. 비트가 오르면 나스닥이 일시적인 조정을 주긴 하나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도 필요 없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름과 조정의 시기만 엇갈릴 뿐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 비트코인이 당장 내일이라도 약간의 조정을 주면은 어쩌면 그것은 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시기라는 거죠. 이더리움은 뭐 다소 좋진 않습니다. 제가 그드린 강한 매물이 들어온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지지선 터치는 했으나 지켜줬고요. 그리고 다시 단기적인 삼각 쐐기 형태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려오고 있는 저항선도 저항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깨준다고 하면 이더리움도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 저항선을 깨주진 못했기 때문에 약간의 관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도지코인. 도지코인 왜 이래? 제가 도지코인을 여기서 한번 매도를 했고요. 여기서 한번 매도를 했으나 다 매도를 하진 않고 매도한 수량보다 갖고 있는 수량이 더 많습니다. 저는 다시 이렇게 올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인드로 홀딩을 하고 있으나 지금 중요한 저항선을 깨버리고 밑으로 내려왔네요. 본래는 이럴 경우에 그냥 전부 던지고 나와야 되는 게 제 원칙이나 이번에는 뭔가 느낌이 쎄한 게 한번 홀딩을 한번 해보려고요. 뭐 홀딩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흐름이 깨지는 이런 쭉 내리는 흐름이 오면은 그때 매도를 해도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서 매도를 해도 저는 수익이니까요. 여기서 많은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을 저처럼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10년 이상 주식을 했는데 수익권으로 이익 험난한 전쟁 같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은 각자의 각기 다른 자신만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따라하고 누군가의 의지에서 10년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10년 동안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하지 않습니까? 주식을 하려면 반드시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자신만의
매매법이 있어야 됩니다. 워렌 버핏의 매매법은 주식 투자의 제1원칙, 돈을 절대 잃지 마라. 제2원칙, 첫 번째 원칙을 잃지 마라. 단기간의 수익률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원투데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은 롱런입니다. 반드시 자신만의 성공률 높은 매매법이 있어야 하며 매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매매법을 갖고 계시거나 만들고 계십니까? 만약에 없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매매법과 원칙을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나스닥은 엄청나게 높은 단기적인 고점이 예상되는 자리에 있고 공포지수도 극도의 탐욕 구간 익스트림 그리드 80을 찍은 상태입니다. 지금 매매법과 자신의 원칙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만드십시오. 그럼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